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셀트리온 HLB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매도 관련 이런저런 공매도 관련해서 종목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셀트리온이 오늘 움직임이 나왔어요. 나왔고 뭐 주말 사이에는 한국판 게임스탑이 셀트리온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뭐 나왔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게임스탑이랑 셀트리온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게임스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있는 회사잖아요. 미국은 이제 상한가 제도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과 일반적인 매수 세력의 뭐 싸움이 붙는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반대로 공매도 세력을 도와주는 역할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아무리 올라갔자 하루에 30%가 한계이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뭐 그리고 또 거꾸로 봤을 때는 뭐 공매도가 많이 발생할 때 일반적인 매수가 약한 경우에는 아무리 내려가도 30%다라는 거. 물론 업팅 룰에 따라서 뭐 밑에 호가로 공매도를 칠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일단 셀트리온과 HLB는 일단 그 치료제 호재로서 오늘 움직임이 나왔다.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이 중간중간 매수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개인은 순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 입장에서 외국인 특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매수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높죠. 거기다 호재까지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뭐 다른 뭐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그 공매도 1위 종목은 아니거든요. 사실 1, 2위가 더 있습니다. 위에 그 종목도 오늘 좀 움직임을 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공매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 공매도 관련 자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네이버 포털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게 KRX가 이게 한국거래소라는 뜻이잖아요. 정보 데이터 시스템. 이거 검색하시면 딱 눌러 보시면 요런 요런 페이지가 나와요. 요런 페이지가 나오고 요런 페이지가 나와서 여기 통계 부분에 가서 공매도 통계를 눌러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를 클릭해서 보고 여기서 이제 비중으로 해서 보면 가장 비중이 공매도 비중이 많은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위 롯데관광개발, 2위 두산인프라코, 3위가 셀트리온이다. 코스피에서는. 그리고 뭐 코스닥에서도 볼까요? 코스닥에서 보면 뭐 신라젠인데 뭐 신라젠은 거래 정지돼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KMW, 뭐 HLB 그리고 펄어비스, 뭐 국일제지 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뭐 코스피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보시면 다시 넘어가서 롯데관광개발과 두산인프라코는 오늘 또 뭐 개별적인 좀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이슈를 좀 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영향을 받고 뭐 공매도에 대한 뭐 반공매도 운동이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으로서의 매수세도 조금 오늘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도 싶긴 한데 하여튼 좀 살펴보기 전에 여기 이 페이지에서 이 사이트에서 하나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요거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량 보유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 보유자가 그렇다면 이 공매도를 많이 친 그런 입장에 그러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창구를 바꿔서 거래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해당 이제 공매도 세력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면 결국에 공매도를 커버하는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다른 거래원을 쓸 수도 있지만 자기네 증권사 사용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롯데관광개발은 골드만삭스, UBS AG 이런 창구 그리고 두산인프라코는 메리츠 그리고 얘네가 약간 악질인 것 같네요. 둘 다 스위스계인데 여기 딱딱 있어요. 여기 어쨌든 요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 창구를 통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기본적인 차트로 해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종목에 있어서 좀 이 매수를 보고서 약간 추측성이긴 하지만 공매도 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커버하려는
공매도 쇼커버링성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도 좀 매매를 해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 약간 정말 좋은 자료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여튼 요거 말고도 여기 내용들이 재미난 게 많거든요.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 뭐 공매도 관련이 더 흥미롭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거를 일단 포인트로 잡아두고, 특히나 여기 요거 한번 요 두 종목에선 기억할 필요가 있다. 거래원에서 매수로 들어오는지 봐야 되겠고, 매도가 잡힌다면 물론 지금 공매도 뭐 그 시장 조성자의 분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매도가 막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그렇다 뭐 추후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뭐 이런 대량 보유자 쪽에서의 매도가 또 나오고 있다면 아 얘네 또 공매도 치고 있구나, 추가 공매도 하고 있구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롯데관광개발부터 볼까요?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 이제 매출 관련으로 해서 지난번에 거래 정지가 한 번 됐었죠. 그 하여튼 여행업계가 안 좋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왔고, 그랬다가 거래 정지됐다가 이게 만약에 상패로 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국민연금 입장에선, 연기금 입장에선 다행히 그냥 살려내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옥에서 살아온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뭐 카지노 개장 앞두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로 뭐 다른 여행업종 종목보다 좀 뭐랄까요, 덜 움직임 측면이 많은 종목 아닌가도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도 뭐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도 싶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관광, 이게 롯데라는 명칭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롯데 계열사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신격호 회장의 이제 동생인 신정희 씨 배우자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고, 롯데와의 관계가 없는 회사다. 롯데그룹과의 우리가 흔히 아는 롯데제과 그런 롯데와의 관계는 없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과거 그 롯데마크, 옛날 롯데, 지금의 롯데그룹의 그 마크 말고 예전 마크일 때 이 마크 사용에 있어서 좀 분쟁이 있었고, 하여튼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추가로 이제 요거를 또 두산인프라코를 보면, 두산인프라코는 이제 현대중공업의 매각을 앞두었다라는 거고, 지금 그게 뭐 최종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요런 내용이 있어요. 최종 단계에 인수가 확정하는 본 계약이 체결될 것에 따른 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대감이 존재한다라는 거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차트적인 걸로 넘어가서 보면, 보시면 롯데관광부터 보죠. 롯데관광.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은 팔았고 이제 기관이 사고 개인도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로 반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작용한 거 아닌가. 뭐 세이트리온은 개인이 마이너스였지만 이거는 플러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도 매수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이 합작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하루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보시면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은 상황인데, 오늘의 흐름으로 인해서 꽤 많이 차트의 흐름을 많이 개선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거래 정지 기간 때문에 좀 유평선적으로는 좀 왜곡되는 부분도 있고 하고 한데, 이거를 좀 제거해서 볼까요? 거래 정지됐던 기간을 제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 정지가 중간에 이렇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이 이게 왜곡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기간 동안에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정확한 차트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뭐 그래도 많이 지저분하긴 하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현재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요 라인, 뭐 요런 라인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래 정지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 정지됐다 떨어졌을 때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라인까지 19,000원까지 한번 추가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로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그래서 18,000원, 19,000원 요 라인,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서는 15,000원 이탈이 안 발생해야지 긍정적이겠다라고 조금 기술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네들 얘네들 어떻게 하나, 얘네들 어떻게 하나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두산인프라코,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오늘 보시면 개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도를 많이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외국인은 이제 또 한편으론 그런 뭐 공매도 그런 거 했던 부분에서 포지션을 새로 좀 잡아가려고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매수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추가로 뭐 방 공매도 관련으로 뭐 이슈가 될 수가 있겠지 하겠지만 그러한 측면보다도 기본적인 이러한 매각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두고서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뭐 반공매도라고 뭐 했어도 오늘 개인은 순매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종목을 이슈화 시키긴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중간중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기본 다른 이슈가 붙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기관이랑 같이 오늘 움직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차트를 보면 이 음봉 이 음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 지금 여기는 넘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채우느냐라는 거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하단에서는 결국에는 20일 이동평균선 깨지지 지금 보시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물론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바로 회복을 하고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20일 이동평균선 뭐 조금 더 본다면 결국엔 요 라인 정도 요 양봉의 시가 라인 요 라인에 이탈이 없다면 한번 여기 도전하는지 추가로 10,000원 가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한국거래소 사이트를 통해서 조금 체크해보는 방법, 통계 사이트를 통해서 체크해보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장 코스피에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롯데관광개발, 뭐 두산인프라코어 특히나 뭐 둘 다 이슈가 조금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이제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영상을 올릴 텐데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